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박영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세, 38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깁스에 감싸인 다리는 무겁고 둔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재활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담당 의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영자는 서울 변두리 한 초등학교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1학년 담임을 주로 맡았던 그녀는 아이들이 처음 연필을 잡는 순간부터 한글을 깨우치는 기쁨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야지. 퇴직 후 1년 그녀의 계획은 무릎 통증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팥으로 버텼지만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수술 당일 큰아들 진호와 며느리 소연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수술 후에는 저희 집에서 회복하세요. 영자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집에서 머문 일주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였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갔고 아이들도 거실을 피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자는 소연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지갑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전세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요?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체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 간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화려한 사진들을 바라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실버타운, 힐링케어 센터 같은 그럴듯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소연이 브로셔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영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내질 곳을 정하는 자리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진호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0만 원. 자신의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전세금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집은 비워두게 되잖아요. 차라리 전세금을 빼서 일부는 요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억 원의 전세금은 그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민지 대학 등록금도 곧 필요하고 민준이도 학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소연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깐! 내 돈을 왜 너희가 관리한다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만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내 돈인데.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계시면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실 거고요. 진호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 미양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미양까지 같은 편이 되자 영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현우 아빠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엄마,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다른 방법이요? 집에 대서 간병인을 두거나.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250만 원은 들어요. 그것도 스문의 시간이 아니라 12시간만이에요. 며느리 소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불편하신데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어머니 생각해서예요. 좋은 요양원에 계시면 의료진도 있고 또래 분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고. 미양이 달래듯 말했지만 영자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영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세금 정리도 빨리 해야 해요. 집주인한테 나가는 거 통보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의 재촉에 영자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영자는 전세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8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이 적었던 시절 도시락까지 싸가며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이 돈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구나. 이틀 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대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영자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어머니, 이미 충분히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요양원을 알아보자. 영자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밝아졌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어머니, 그럼 전세금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하렴. 영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교직원 명단을 꺼내봤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다른 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영자는 명단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무릎이 불편하더라도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행복한 노인의 집 견학 다녀왔어요. 진호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과 견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무릎이 시큰거려 다시 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활 운동을 게을리한 탓인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시설은 어떻던? 깨끗하고 좋았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다만 진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소금이 5천만 원이고 월 이용료가 350만 원이에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영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내 전세금으로도 몇 년 못 버티겠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아, 제가 복지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장기 요양보험 등급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럼 먼저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무릎 수술만으로는 등급 받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듣자 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간병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구하셔야 하는데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 드세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영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더 큰 아픔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요양원밖에 길이 없는 걸까? 그때 누군가 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자 선생님!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제자였던 이주희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주희야, 어쩜 이렇게 크고.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희는 영자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요.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계세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복지주택. 네, 정부에서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이고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생활지원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응급 상황에는 119와 연결되는 안전시설도 있어요. 주희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당되실 거예요. 정말 그런 곳이 있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주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자가 좀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영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월 임대료 20만 원 외에 관리비 10만 원, 공과금 포함해서 월 50만 원 정도면 생활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 영자의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공무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손에 든 복지주택 안내 브로셔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월 20만 원, 관리비까지 해도 50만 원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하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더구나. 복지주택이요. 그게 뭐예요?
영자는 주희에게서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엄마, 그런 곳은 시설이 열악할 거예요. 차라리 좋은 요양원이 안전해요. 하지만 비용이 엄마, 돈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주택은 대기 기간도 길고 불편할 거예요.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하고요. 진호의 말에 영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브로셔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복지주택은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과는 달랐습니다. 복지주택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일단 신청은 해두자. 영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다고 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겠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주택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접수 중이라도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양과 소영까지 함께였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신청하신 거 철회하세요. 진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엄마 같은 분이 살 곳이 아니에요. 소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복지주택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화장실도 좁고 방도 작아요. 영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호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만하잖니. 엄마, 현실을 보세요. 거기서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해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너희 말을 다 들어줬어. 이제 내 말도 좀 들어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살면서 언제 너희에게 손 벌린 적 있니? 자식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너희는 내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바보가 아니야. 전세금으로 손주들 등록금 대고 싶은 거 다 알아. 진호와 미양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영자는 서랍에서 복지주택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이 복지주택은 월 50만 원이면 돼.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안전이 안전. 요양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서 죽고 싶니? 영자의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을 수 있어. 내 빨래도 할 수 있고.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복지주택에는 응급벨이 있대. 생활지원사도 정기적으로 와주고. 영자가 브로셔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공간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미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너희가 결혼할 때 내가 반대했니? 직업 선택할 때 간섭했니?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 마지막 선택도 존중해 줄 수 없니? 그때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주택 대기 기간이 1년이래요. 그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서 살겠어. 주희가 가끔 도와주겠다고 했고. 주희요? 내 제자야.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영자는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주희한테 많이 배웠어. 늙는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세금은 전세금도 내가 관리할 거야. 엄마, 그건 너무. 내 돈은 내가 쓴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말?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찾아뵐게요. 고마워. 영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주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복지주택 신청 잘 되셨어요? 응, 고마워서 어쩌지. 주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주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해해 주더구나. 영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복지주택 들어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준비할 거야. 불필요한 물건들 정리하고.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8년간 모아온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주희야,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니? 주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남을 돕는 일이 가장 보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 보람 있는 일 하고 있구나. 선생님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복지주택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퇴직 후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선택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영자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일찍 자거라. 엄마 오늘 말씀 오르셨어요. 죄송해요. 진호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니? 앞으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자신의 미래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신이 직접 써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9개월 후 복지주택 입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입주 가능 일시 2024년 3월 15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주희야, 드디어 연락 왔어. 영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고마워. 너 덕분이야. 그동안 영자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38년간의 교직 생활 자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현관문이 넓어 휠체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 달 후, 영자는 복지주택 내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투를 치고 함께 운동도 했습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정착했습니다.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가족들도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복지주택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내 집 같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족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의 답은 요양원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내 선택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가능했다고. 고맙다.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주위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도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